구독자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31분이었던 영화 리뷰계의 페이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유리 누나 사랑해요. 기분 족같네. 죄송합니다. 임산부 준이는 산부인과에서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로 첫 등장합니다. 어쩌다 여기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제알 빠지만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딱지 조준 사격하고 있는 전남친 명기행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치만 임시완 닮은 명기행님 아이돌 전화 따윈 칼같이 씹어주고요. 전화 씹힌 전직 아이돌 준이는 오징어 게임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산부인과를 그냥 나섭니다. 이윽고 게임에 참여한 둘인데요. 시작하자마자 꿀벌 누나 핑크 주세요 투덜투덜, 여미새 일진놀이 내 한정판 신발 어디 갔어 투덜투덜에 이어 이때다 싶어 명기행님도 나 차트 봐야 해 투덜투덜 버스에 탑승하시죠. 다짜고짜 코인 제때 못 팔면 책임질 거냐고 하는데 더 내려갈 자리도 없었죠. 당연히 칼같이 거절당하고 우리 명기행님 폭발해버리더니 개 뜬금없이 거기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라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해버립니다. 네모행님 이때다 싶어 바로 팩폭 때려버리시고 바로 머쓱해진 진기명기 행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람 중인 준이 누나시고요. 이어 게임 참가 서명 장면에서 명기 행님이랑 갑자기 랩 배틀이라도 뜨려는 것인지 소사이어인 퍼플과 5대5 가르마 힙질이 투톱이 등장합니다. 코인 유튜버 명기 행님 말 믿고 코인 풀매수 땡기셨다가 나락하셨다는 타노스와 남수죠. 난리란 쌩난리는 다치고 여미새 컨셉 잡고 퇴장하시는데요. 준이 누나 여기서도 뚝 까맞는 전남친 실시간 관람 중이십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꿀벌 누나를 시작으로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에서도 이 둘은 냉정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치만 우리 준이 누나 임산부기에 매우 버거워 보이는데 제 마음이 쓰리듯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둘은 무사히 게임에 통과합니다. 이어진 첫 투표에서 너네 명기는 역시 배팅의 끝판왕답게 지 목숨도 배팅해버리고요. 우리 준이 누나는 역시나 반대를 누르지만 한판더행님 하드캐리로 두 번째 게임 속행이 결정돼버리고 맙니다. 씨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일까요? 첫 식사 때 금자 선생님이란 작중 최고의 조력자를 만나죠. 따뜻하신 선생님은 준이 누나가 임산부임을 눈치채고 호의를 베풀지만 누나는 별다른 말 없이 차가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치만 배가 고픈걸? 냉큼 집어잡수시는 준이 누님이십니다. 같은 시간 진기명기는 열혈 구독자 2명한테 사랑받고 있는데요. 아예 밥까지 떠먹여주고 있죠. 맛있지. 근데 명기행님 너무 고마웠던 나머지 참지 못하고 바로 보답해주는 참된 유튜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개소리였고요. 바로 응징당하는데 프론트맨 행님 덕분에 죽다 살아나죠. 여기서 준이 누나 그래도 전남친이 많이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경 왔어? 차 맞은 거. 어쨌든 둘은 이 뭐 같은 게임 속에서 재회하는데요. 명기행님은 준이 누나 참가한 걸 진짜 몰랐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너네 명기행님 손바닥 달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안 지웠어? 임시완 닮은 꼴로 연애했음을 여실히 증명하며 최악의 멘트를 장렬시키시죠. 준이 누나 안 그래도 전남친 때문에 코인 쪽 빡쳐 책임 안 지고 반년 동안 잠수타 더 떨어질 정내미도 없는 거 싹 다 긁어 오셨더니 안 지웠어? 마음속 정내미는 떨어져 나가다 못해 너덜너덜해진 모양새입니다. 명기행님 한숨 쉬다 지 잘못 만회하려고 다음 게임에서 팀 먹자 하지만 너랑은 안 해. 회같이 거절당하고요. 준이 누나는 해병 전후의 회식 자리에 갑자기 낄겨 하시더니 아이가 있어요. 가불기를 시전하시죠. 덕분에 해병대행님 바로 퇴출되시고 효과하십니다. 어쨌든 각각의 미션 배정을 하려 하는데 우리 준이 누나 공기 좀 가지고 노시는 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공기 좀 하죠. 세대 차이 병 느꼈습니다. 게임에 앞서 선녀 누나 버스팀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튀어나와 눈이 땡그레지시지만 제기를 차는 건지 볼을 차는 건지 모를 전남친의 괴상 행동에는 바로 정색 때리십니다. 드디어 게임 차례가 되고 이전 딱지남 상대로 삥 좀 뜯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1선발에 나서시더니 원투의 CG 처리로 결과값을 바꿔버리는 준이 누님이십니다. 어쨌든 주인공 팀빨 받아서 거침없이 4단계까지 진격하는데 이행님 자객이죠. 삽질에다가 팽이 돌리기를 팽이 스로잉으로 바꿔버리시고 우참하시다 접신까지 되셨는지 팀원들 애간장 조리고 성공시킵니다. 그래도 네모한테 자리 내주긴 싫었는지 악착같이 기훈이 형 트롤 짓을 커버치죠. 힘든 몸으로 고생한 준이 누님이셨고요. 돌아와서 환영해주는 금자쌤께 인사드리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주인공 팀은 모여서 게임 뒤풀이를 하는데요. 자객행님이 준이 누나께 몸은 좀 괜찮냐고 하면서 따듯이 챙깁니다. 이어 해병 전후회에 칭찬까지 받고요. 준이 누나 어깨뽕 좀 차오르시는지 흐뭇한 미소 한번 지어주시는데요. 곧이어 통성명 시간에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며 훈훈한 분위기를 보이는 와중에 성이네요. 두 번째 투표에서 우리 명기행님은 준이 누나 생각에 반대표로 바꾸고요.
준이 누나도 역시나 반대표인데 한판 더 행님 이틀 연속 캐리로 세 번째 게임 속행이 결정돼 버리죠. 이번엔 나갈 줄 알았으나 그러지 못해 슬슬 정신적 한계로 가는 준이 누나 모습입니다. 한편 명기 행님 반대표 한 번 찍었다고 또 힙질이 행님들한테 보복당하는데 운 좋게 자객 행님 덕분에 두 번째 위기를 넘깁니다. 그날 저녁 준이 누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칼커트 당하지만 금자쌤 하드캐리로 다행히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옆에서 불쌍한 표정에다가 고개 끄덕임이 킬포입니다. 근데 이때 저도 새끼 뭐? 금자쌤 밥상에 숟가락 얹는 현주 누나시죠. 어쨌든 여기서도 금자쌤은 준이를 살뜰히 챙겨주는데 준이는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듯 차갑기만 합니다. 게다가 부모 얘기가 나오자 없어요. 부모 같은 거. 라 얘기하죠. 이어 준이가 혼자 울음을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서워요. 이 인물이 느끼고 있을 압박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자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준이 누나 팀은 첫 스테이지 때 제사 지내던 선녀 누나 탈취해서 통과하는데요. 그래서 선녀 누나가 떡밥을 뿌리시죠. 준이 누나 아기를 보고 기훈이 형을 보며 기훈이 형 명줄이 긴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있었다라고요. 준이 누나 뭔 소린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턴에서는 자객행님이 주인공 팀 살리려고 호다닥 빠져주십니다. 설계죠 이거. 턴 끝나고 자객행님 또 준이 누나께 몸 좀 괜찮냐면서 따뜻한 모습을 보이죠. 준이 누나도 마음을 좀 열었는지 미소와 함께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란 말을 합니다. 이때다 싶어 기분 째지신 자객행님 또 개그코드 암살을 시도하죠. 6명 부르면 이대로 오케이 아니냐며 아, 미안해. 씨발. 이 와중에 명기행님 솔풀 중이신데요. 준이 누나 다음 턴엔 전 우승자 두 분의 배려로 통과합니다. 우승자들에게 지켜지는 모습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문제는 다음 턴인데요. 6명이 불리고 먼저 방 찾으러 간 준이 일행에서 영미가 낙오돼 버립니다. 이때 시간이 임박하자 명기가 영미 대신 들어오는데요. 이 때문에 영미가 탈락해 버립니다. 여기서 현주가 영미 탈락에 책임을 묻지만 명기는 구하러 가는 순간 당신도 죽고 6명 못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었어. 내가 여기 와서 다 산 거라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준이도 동조하죠. 그렇지만 그 피용신인 제 입장에선 무조건 얘 잘못입니다. 아니요 얘 잘못입니다. 아니요 얘 잘못. 너네 명기행님 지편 들어준 준이 누나께 고마움을 표하지만 그냥 네 말이 맞았을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턴에서 둘은 호다닥 방 찾아 들어가 살아남습니다. 게임에서 돌아오더니 명기행님 준이 누나 지편된 줄 알고 불러내더니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면서 개뜬금없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나가서 누나 돈이랑 지 돈이랑 합쳐서 선물할 거라는데요. 진짜 선물이나 하지. 병신. 세 번째 투표에서 이번에도 둘 다 반대 누르지만 에헤이 편 화장실에선 아까 명기처럼 민수도 반대표 눌렀다고 보복당하는 중인데요. 이때 명기행님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사실 이 행동은 민수를 위했다기보단 재투표 시 표이탈을 막기 위한 행동일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명기행님 X행님들 모으고 얘는 동그라미 행님들 모으고 한판 하려는데 남수가 명기행님 영린을 건드리죠. 걷는 게 좀 이상해 보이던데. 준이 누나입니다. 이걸 계기로 자체 스페셜 게임이 열리는데 한호스행님 처음엔 압도하지만 여기선 포크가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덕분에 바로 지옥행열차 탑승하시고요. 명기행님 눈엣 가시 하나 처리하는데 성공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온 꼴을 보자니 준이 누나는 또 걱정이 앞서는 듯한데요. 이어서 기훈이 형의 혁명군 모집 장면에서 오늘 밤 스페셜 게임이 일어날 것이란 말을 들은 준이 누나는 전 남친한테 가서 또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쯤 되면 이 누나 진짜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해바라기가 따로 없는데요. 이 누나 칠거리라 해도 될까요? 개뜬금없지만 아이즈원 해바라기 에서 알고 보니 두이 7이었다는 개소리죠. 기훈이 형 혁명 시작 장면에서도 준이 누나 사랑해요. 준이는 작중에서 영미와 더불어 가장 불쌍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부모와의 연도 끝난 것 같고 전남친 덕분에 상당한 코인 손실금도 생겨 경제적으로 박살났고 이 와중에 아이까지 생겼는데 도저히 키울 능력은 없고 믿었던 애 아빠란 놈은 지 생각만 하면서 잠수 타버리고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인물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더글로리 문동은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인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이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나가려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인물의 배경이 작중 차가운 면모와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준이라는 인물에게 인간 사이의 믿음, 유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의 끝판왕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불쌍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임산부 컨셉까지 잡고 게임에 들어와 버려
게임도 정상 컨디션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사실상 작중 최악체 캐릭터까지 돼버립니다. 영민은 그래도 혼몸이어서 최악체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이렇듯 시즌2에서 준이는 불상 플러스 최악체라는 작중 유일무이한 캐릭터로 설정됩니다. 근데 이런 인물을 오징어 게임 속 세상으로 던져버리죠. 아시다시피 이 세계관은 거의 인간의 악, 잔혹성, 폭력성 등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한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캐릭터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이런 인물을 비교적 서사의 중심에 배치해서 이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는 전개를 그려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대한 믿음, 유대란 개념이 없는 인물에게 그걸 제공하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변화하며 나아가는 캐릭터가 바로 준이입니다. 즉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자신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물이 더 의지할 곳 없어 보이는 이 같은 게임 속 세상에서 타인과의 믿음과 유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물이라는 그야말로 아이러니로 설명되는 인물이란 거죠. 이러한 인물의 모습을 생각함과 동시에 이 장면을 보면 무서워요. 준이는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겉으로는 매우 차갑고 강해 보여야 했겠지만 속으로는 매우 여린 인물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전형적인 외곽내유형 인물이란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서 준이를 바라볼 때 시청자분들에게 이 인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명기입니다. 잠시 명기 형님 후들겨 패는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도 쓰레기입니다. 시즌2엔 얘보다 속 터지고 곽 터지게 하는 바람캐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임시완 닮은 개존잘이라서 가려졌을 뿐이죠. 제가 이 캐릭터로 출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한판더 행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쓰레기들 중 비교적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자친구에게 투자 권유해서 빚 만들어주시고 애 만들어주시고 이거 그대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아우 나 책임 못 져 바로 잠수함 탑승하시는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준이 말을 들어보면 반년 동안 전화 문자 다 씹었다는데 이 행동이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어서 그런 것이었다고 자기 변호를 하죠. 근데 힘들었다기엔 머리도 잘했고 피부 관리도 잘했고 밥도 잘 먹은 모양입니다. 시즌1 기훈이 형 정도는 돼야 오 진짜 개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인정 이런 생각이라도 들 건데 멀끔하게 나와가지고 나도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명기도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여자친구인 준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생각했다면 공중전화를 가든가 시민께 양해 구하고 전화기라도 빌려서 연락하든가 어떻게든 최소한의 생존 신고는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즉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 안위가 우선인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영미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편집할 때 이 장면 주구장창 봐야 해서 마음 아파서 넘길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재활용 쓰레기인 만큼 다른 바람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갱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게임 속에서 준이를 만난 후 팀 먹자라고 한 점, 투표에서 바로 반대표로 바꿨다는 점, 준이의 차가움 때문에 말은 제대로 못해도 계속 신경 쓰는 모습과 준이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시즌2 작품 속 서사에서 두 인물에게 맞춰진 초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주연급 인물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아예 변화가 없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준이는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유대가 없었던 인물에서 이것이 생기는 인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명기는 준이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인물에서 준이를 생각하고 지키려는 인물로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 변화와 주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즌3에서의 이 둘이 어떤 서사를 그릴까 주관적으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본격적인 예상에 앞서 지금까지의 전개를 통해 드러난 인물관계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현재까지의 준이와 명기의 주변 인물관계도는 이와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테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준이는 이 작품의 진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이 형은 가라 주인공 최승환. 그래서 이 인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에 무려 100원이나 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 인물이 죽지 않을 거란 걸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말해도 충분할 듯합니다. 어쨌든 아이러니로 설명되는 인물인 만큼 가장 먼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맨 마지막까지 생존할 거라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자면 작품의 주제 측면에서 이 작품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주구장창 다뤘듯 자본주의의 폐해, 폭력성,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세상과 희망을 꿈꿔보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 하에서 이 작품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준이란 캐릭터는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입니다. 현기호는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고요. 즉 준이는 이 관점에서 부정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 속에 내팽개쳐져 버린 우리 사회가 보살펴주고 지켜줘야 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긍정적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준이의 아이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상징하죠. 어쩌면 캐릭터 특성상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싱글맘들에 대한 응원이기도 할 겁니다. 어찌됐든 이 인물이 작중에서 계속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탈락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꿈도 희망도 없는 사회라는 걸 드러내버리는 결말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이고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게도 기회라는 것은 없음을 나타내버리는 배드엔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각종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 된다는 건데요. 개뜬금없이 잠시 여담이지만 기생충이란 작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과 같은 결말 라인을 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들을 볼 때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판인 현실 안 그래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화바탕 영화도 아니고 창작물에서까지 개판인 사회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세게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현실사회 개판이고 뭐 전 세계에 광고하는 작품인가? 이러한 작품성과 하등 관계없는 생각까지 들고 말죠. 그래서 기생충이란 작품은 엄청난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잠시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우리의 현실을 다루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처한 이런 부정적 현실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조건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일말의 희망은 남겨두는 작품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작품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준이가 탈락하면 그 일말의 희망마저 없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원 걸고 이 인물 안 죽습니다. 그럼 결말은 예상했고 그 과정이 어떠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예상하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듭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황동혁 감독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 숲을 보듯 예상해보면 일단 준이는 시즌3에 들어서서 시즌2보다 더 심각하게 숨쉬는 순간순간이 그냥 죽을 위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변 인물들에 의해 계속 보호받을 겁니다. 아까 살펴본 인물 관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인공 팀에서 기훈이 형 열애됐고 프론트맨 형님 열애됐고 정배형 탈락하셨고 남은 건 대호입니다. 사회적 약자 팀에서는 영미 탈락했고 경석은 살아있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열애로 보고요. 남은 인원은 현주, 금자, 용식입니다. 여기서 솔풀 중인 명기까지 해서 준이를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은 현재 대호, 현주, 금자, 용식, 명기가 되죠. 여기서 대호가 뭔가 좀 걸리는 인물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대호까지. 그리고 이들은 높은 확률로 작품의 희생양이 될 거라 봅니다. 제발 금자모자는 살아남길 바라지만 계속 뭐 같은 생각만 떠오르네요. 어쨌든 이들은 부정적 사회 속 폭력에 희생되는 인물들이 될 거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물들 모두가 준이를 지키다 죽을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요. 이 부분은 추후 컨텐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이가 죽을 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뭐 누구나 다 죽을 위기지만 첫째는 당연히 게임이고요. 둘째는 남수입니다. 이것들에 의해 준이가 죽을 위기를 계속 넘기게 되는 서사를 중심으로 시즌3가 전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시즌3의 큰 서사를 기훈이 형 대 프론트맨 형님의 구도라고 본다면 작은 서사를 준이 팀 대 게임, 남수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작은 서사 속에서 준이의 보호막이 깎여나가는 전개가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게임 속에서 준이가 죽기 직전일 때 누가 와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전개, 남수가 또 이어질 스페셜 게임이나 기타 게임에서 준이를 해하려 할 때 또 누가 와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전개일 겁니다. 추가로 그게 민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경석이 형은 아마 안 죽겠지만 병정으로 와서 무조건 준이 또 도와준다고 봅니다. 더 추가하면 준이에게 가장 위기가 되는 상황은 역시나 조산이 되는 상황이겠죠.
조산 전개는 작품 내부 관점이나 작품 외부 관점 둘 다를 봐도 무조건 전개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작품 내적으로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준이란 인물이 사람들이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는 이 죽음의 게임 속에서 산모와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가 안 봐도 엄청나다는 점,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영양 섭취 불량에다가 게임이 진행될수록 영양 섭취는 더 부실해질 거고 스페셜 게임까지 맛본 상황이어서 앞으로 잠도 더 못 자게 될 거고 게임 진행 중이나 남수의 위협으로부터 본인 팀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 멘탈이 더 날아갈 거란 점, 즉 조산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작품 외적으로도 조산 전개가 되어야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극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에 준이의 조산은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문제는 조산이 언제 일어날 건가 하는 거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5번째 게임 후 취침 시간에 스페셜 게임이 또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이 타이밍 혹은 6번째 게임 시작과 동시에 양수가 터지면서 조산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타이밍이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할 만한 타이밍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적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죠. 이때의 준이가 작중 최고로 취약한 순간이고요. 그렇지만 누가 또 구해줍니다. 이때는 그 누군가가 프론트맨이나 삽질 마친 베타메일 행님일 수도 있다 보고요. 어쨌든 걱정 마세요. 저 100원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즌3 준이의 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위기에서 누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입니다. 그냥 신의 가호를 받은 인물이에요. 추가해서 준이와 성기훈에 대한 전개에 대해선 나중에 다루겠지만 간단히만 얘기하면 준이는 보호만 받다 끝나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유대를 완전히 회복하고 같이 나아가는 인물이 될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훈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추후 다룰게요. 편집 너무 힘듭니다. 봐주세요. 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명기입니다. 사실 얘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부실한 예상이 될 거란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기는 탈락할 거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명기는 재활용 쓰레기이기 때문에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잠수함 타다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물에서 점차 준이를 신경 쓰고 위하는 인물로 변화해가고 있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시즌3에서 이 변화의 과정이 더 묘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죽는 인물은 아닙니다. 오, 이제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했는데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이 소모된 인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후반부에 죽을 인물일 거고요. 그럼 언제 죽을까요? 명기의 내적 변화를 보여주는 전개로 가다가 즉 돌아선 준이의 마음을 열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기 직전에 사망할 인물이 될 거라 봅니다. 쉽게 말해 재활용되기 직전에 다시 폐기 처분되는 인물이 될 거란 예상이죠. 다른 의미의 개불쌍한 인물이란 겁니다. 더 자세히 보면 시즌3에서 명기는 준이를 여기서 무조건 살린 후 잘해보자라는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될 건데요. 게임 속에서 비록 준이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도와줄 거고요. 아까 말한 가장 큰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남수랑도 단판을 지어야 해요. 남수의 존재가 자신과 준이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자신과 준이를 지키기 위한 남수와 명기의 대결이 명기의 서사에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어떻게 단판이 지어질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명기는 남수에게 죽습니다. 그것이 준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희생이든 코인 시비의 결과이든 뭐든 간에요. 근데 이 타이밍이 불쌍하게도 재활용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준이가 결국에는 명기에게 마음을 열었거나 마음을 열기 직전에 죽는다는 건데요. 이래야 준이의 감정선이 폭발할 수 있고 그래야 시청자들의 눈물샘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명기가 게임에서 남수와 관련성 없이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남수와의 대결에서 탈락하는 것이 더 괜찮은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남수는 제가 생각하는 작중 최악의 빌런이고 아시다시피 최악의 빌런은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에 가시거든요. 한편으로 명기란 인물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준이가 낙동강 오리알이었는데 게임 세상에서는 명기가 그 역할을 맡고 있죠. 준이랑도 사이 안 좋아, 현주랑도 사이 안 좋아, 남수랑은 더 안 좋아. 그냥 여기서 솔프라는 게 거의 전부인데요. 명기가 자기 변호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각 상황마다의 가치 판단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작중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묘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보이다가 준이나 현주와 또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현주는 영미 죽음의 책임을 명기에게 돌리고 있기에 명기에게 좋은 감정이 없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또 다룰 생각이지만 어쩌면 명기는 현주 손에 갈 수도 있거나 반대로 명기가 현주를 해하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치만 이렇게 되면 전개가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좀 보기 짜증나기도 하고 별로 같아서요. 그냥 갈등 정도로만 전개된다면 그래도 흥미로운 요소가 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각 번호에 대한 의미인데요. 얘네 번호가 엔젤 번호라고 합니다. 찾아보긴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홍진호인 줄. 오늘 개소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